이재명은 복을 타고난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아부아첨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 되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복을 타고난 사람이 흔치는 않을 텐데, 그래도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좋은 일 끝에 마가 낀다, 마가 따라온다. 호사다마입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꾼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재명에 대한 말씀보다는 안민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말 안민석이가 요즘 뭐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민석, 경기 오산의 오선 출신의 민주당의 중량급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다, 당연히 공천을 받는 것으로 알았던 안민석이었었는데, 그래서 아부아첨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재명에 떨었었는데, 아마 아부아첨꾼을 줄로 늘어세우면은 안민석이는 선두권이지 후미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안민석이가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친명이었는데 결국은 공천에서 탈락을 당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4월 10일 총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계산을 하면서 당 대표 후보자의 선출 과정과 함께 성적표 갖고 논란이 뜨거웠었죠. 특히 민주당으로 볼 때는 6월 7일, 한 달 보름 후에 벌어질 6월 7일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재판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당헌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이재명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때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민석의 공천 탈락과 함께 안민석의 재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안민석이 볼 때는 역시 자기도 정치 생명이 좌우가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이재명과 안민석이의 재판 자체가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재판이었었습니다. 최소원 비자금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최순실 씨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최서원.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 수백조 원을 해외에서 돈을 굴리고 있다, 독일 검찰로부터 직접 확인을 했다. 그 당시에 언론에 이렇게 흘렸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세상을 팔칵 뒤집어 놓은 사실이었죠. 이런 보도에 대해서 최소원 씨의 딸인 정유라가 안민석을 향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지난 4월 23일 날 벌어졌던 것이죠. 안민석이가 법정에 들어가면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제가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고 오히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표하면서 재판에 들어갔었습니다. 과연 사실이 그럴 것인지, 자, 재판정에서도 안민석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 씨가 독일에서 수조 원을 숨겼고 자금 세탁을 했다, 내가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 주장을 하자 검찰이 맞대응을 합니다. 아니, 독일 검찰이 지난부터 최순실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수조 원 자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하나하나 공방을 합니다. 검찰은 안민석이가 독일 검찰과 접촉하지 않았는데에도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그대로 알렸다. 방송에서. 그렇죠. 직접 들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민석이는 이에 대해서 최서원 씨의 자금 세탁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부탁하려는 뜻이었지, 명예훼손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검찰이 하나하나 공격을 해댑니다. 공익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어야 공익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지,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공익 목적이라 하면은 그것은 무죄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건 범죄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 검찰에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독일 수사관 어디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주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안민서이가 그 재판의 소송 당사자로 재판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내가 그때는 육선의 의원 배지를 달고 백수가 아닌 당당하게 의원 배지를 달고 법정에 나가게 된다면은 법정에서 마음대로 나에게 이렇게 몰아세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이가 공천도 주질 않았고 자기는 무직 상태에서 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아부와 아첨을 떨었던 안민석이로 볼 때에는 이재명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재명을 존경한다, 그렇게 얘기를 표했던 안민석인데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돌아서서는 원수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안민석이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맞닥뜨려서 서로 설전 벌였던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9월이었었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안민석이가 한동훈 장관과 펼치는 설전 가운데서 느닷없이 안민석이가 한동훈 장관에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과 한동훈 장관이 오고 가는 설전이 더욱더 격해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 안민석이도 미련하지요.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충성 이재명에게 갖은 아양과 아부를 떨어서 공천을 받고자 했었는데 공천이 탈락이 됐고 6개월 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안민석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십니까? 한동훈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대정부 질문에서 물을 것이 아니고 의원님은 출마를 하십니까? 안민석이 저는 물론 출마합니다. 한동훈 장관,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자 안민석이가 발끈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별명을 알려드릴까요? 한동훈, 의원님께서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잖게 질타를 하는 것이죠. 안민석은 역대 한동훈 장관처럼 의원들과 싸우는 장관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나는 나대로 할 테니 너는 너대로 떠들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한동훈이 의원님은 의원님의 임무가 있는 것이고 저는 저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러자 안민석이가
더 발끈해지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서 한동훈이 그동안 했던 무리한 발언,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 일련의 불선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하게 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사과를 하시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하시죠. 사과하시죠. 두 번씩이나 얘기하면서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저는 대정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답변을 이끌어갑니다. 한동훈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 그 얘기를 안민석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에게 욕설을 문자로 보낸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윤지호 건을 꺼내듭니다. 아니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치켜 세우면서 공익제보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이 바로 당신 안민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더 이상 안민석이가 질문하지 못하고 들어갔었죠. 자, 이어지는 윤지호 얘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카나다에서 불러들인 것이 윤지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후원금 사기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윤지호 먹튀 사건으로 카나다로 돌아갔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지호 편을 들겠다고 윤지호를 돕겠다라고 의원들을 몇 명씩 모아가면서 모임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문제가 터지게 되자 발뺌을 합니다. 그때는 도와주는 것이 당연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윤주호의 몫이다. 이렇게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안민석이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연예인 마약 사건을 이슈로 터뜨린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마약을 기획 수사해서 터뜨린 것이다. 엄청난 파장을 보였던 것이 바로 안민석의 주장 한마디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정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 수사를 기획한 것이다. 한마디로 음모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때의 해당자가 누굽니까? 이선균 씨, 많은 국민들의 연인 이선균, 그리고 G드래곤에 대한 수사가 안민석이는 오비 일학일까 아니면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주 얄푼다리 없이 얄밉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미에 어떤 얘기로 끝을 냅니까? 근거는 없다. 아니 세상에 자기가 주장할 것 다 해놓고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를 왜 꺼냅니까? 정말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한마디로 안민석이가 정신 이상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국민의 몫이다. 아니 자기 자신이 말은 다 해놓고 근거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것은 국민의 몫이다.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책임이 없는 국민의 몫이다.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윤지호의 몫이고 모든 것이 다 국민들이고 당사자의 몫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안민석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저는 2년 전에 펼쳐졌던 갈치 논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민석 하면은 최고의 히트 작품이 바로 이 갈치 논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2022년 10월 달에 갈치는 사실은 찬바람이 나고 시원할 때 먹는 것이 제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10월에 때 맞춰서 안민석이가 거론한 것인지 그때의 갈치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재명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안민석인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대단히 뜨겁게, 물론 지금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뜨겁게 펼쳐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안민석이가 이재명을 옹호하고 감싸기 위해서 갈치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갈치는 갈치를 잡아먹는다. 제 식구를 잡아먹는 갈치 정치는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이다. 이렇게 이재명을 감싸고 보호하려고 갈치를 꺼냈는데 전재수를 지목하면서 한 얘기였었죠. 전재수가 답변을 합니다. 응답을 하기를, 아니 이재명에게 실망을 했다. 대통령 선거에 진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니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보질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데, 가슴 아파하고 실망하면서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나 하고 있다. 대선에 떨어지고 나서 2억 원의 돈을 가지고 주식을, 방산 주식을 산 것을 빗대어서 전재수가 비난을 했는데 이걸 감싸는 것이 안민석 아니었었습니까? 어떻게 대선에 떨어지고 방산 주식 2억 원어치를 사고 또 배지를 달고 이재명이 택한 것이 국방위 아니었었습니까? 물론 이것을 정리하고 국방위로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안민석이 전재수를 향해서 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느냐, 제 식구 잡아먹는 갈치라는 예를 들면서 비난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조응천이 한마디 끼어들지요. 아니 민주정당에서 이 정도 할 말 하는 것이 바로 민주정당이 아니겠는가. 전재수가 제 식구를 잡아먹는 갈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안민석은 대왕 갈치가 아니겠는가. 전재수가 민주정당에서 할 말을 다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조응천이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치 논쟁이 그야말로 확대되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안민석은 예의에 또 꼬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내 자신의 발언이 왜곡이 됐다. 윤석열 검찰이 당을 치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 갈치 논쟁은 그만하자, 이렇게 손을 내렸습니다. 아니 안민석이는 꼭 이재명을 닮아서 그런지 문제를 제기해 놓고 나서는 발뺌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아주 못된 버릇을 보이고 있는데, 안민석이 4월 23일 재판에서 일단은 검찰의 호된 비난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